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놀라울 만한 임영웅님의 등장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까지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선 쾌거 소식들을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차트의 제왕 임영웅 6월 서클 지수 점유율 1위.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서클 차트에서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압도적인 점유율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제는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400위권 내에 15장이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들이 전부 다 진입했다. 2023년 6월 가수별 서클지수 탑 400위권 내에 점유율 조사에서 가수 임영웅님이 400위권 내에 총 15곡을 올려놓으면서 점유율 5.4%를 기록했으며 전체 1위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파워들이 계속하여 재증명돼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엄청난 음원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연속 점유율 1위에 오른 데에 이어 2022년 한 해 결산에서도 전체 1위를 하면서 그야말로 사상 유례 없는 기록을 달성했다. 이런 임영웅님의 모래 알갱이가 이제 쇼 음악 중심 쇼 챔피언에서 1위를 했고, 요번 주말에도 임영웅님의 쇼 음악 중심이 1위 후보에 올라섰지만 아쉽게도 살짝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요번 주에 있을 쇼 음악 중심에서는 이미 충분히 실시간 투표와 사전 투표만 잘해주셔도 음원 점수로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1위의 가능성이 넘치고 있다. 그러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지금 활약이 필요한 이번 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임영웅은 1위밖에 몰라. 위클리 남자 부문에서도 역시나 정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 하면은 1위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로 매번 투표, 음원 스밍, 각종 음원 차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트로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픽에 따르면 임영웅님은 7월 1주차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에서 87만 9,370포인트를 획득하면서 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6월에 이어 7월의 시작 전부터 정상을 거머쥐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압도적인 1위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적혀져 있고, 임영웅은 서클 차트 7월 7일에 발표한 상반기 차트에서 첫 저작곡 런던보이를 비롯하여 폴라로이드와 모래알갱이로 다운로드 차트 1위부터 3위까지 점령했었던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기대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치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엄청난 위상에 이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방송 프로그램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돼요. 자, 바로 임영웅님의 더 트롯쇼죠. 자, 김호중씨, 김희재님, 임영웅님 또 한 번의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자, 더 트롯쇼. 우리가 쇼 음악 중심에서는 요번 주에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 쇼 음악 중심의 실시간 투표도 살짝은 부족했고 사전 투표 점수도 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더 트롯쇼 같은 경우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노래가 1위 후보곡인지 다 알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투표를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근소 차이로 김희재님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번 주 사전 투표에서도 이 김희재님 팬덤에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2위로 살짝 밀려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 영웅시대 분들의 실시간 투표 문자 화력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김희재님 팬덤에서도 아주 초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 8시부터 생방송으로 펼쳐지는 이 더 트롯쇼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김희재님
그리고 영웅시대와 김희재님의 팬덤 분들의 대격돌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만사 제쳐두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더트롯쇼 투표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많은 정말 뜨거운 열정의 실시간 투표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서 이 소씨 같은 경우도 이 저녁 8시 이전까지 최소 7시까지는 영상을 다 올려드리고 이 더트롯쇼가 끝나자마자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공유를 해볼 건데 저번 주에는 우리가 정말 근소 차이로 이 김수찬님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도 저는 승리를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또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김희재님의 팬덤분들이 이 화력을 보여줬지만 저번 주보다 이번 주 실시간 투표에 총공을 하겠다. 그 열기가 지금 엄청 뜨겁습니다. 제가 뭐 김희재님의 팬덤분들의 커뮤니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열기와 파워가 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영웅시대분들 방심하고 계시다가는 정말 깜짝 놀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8시 절대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실시간 참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아쉬운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트롯쇼 우리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까지 런던보이로 그렇게 임영웅님의 노래를 폄하시키는 것도 아니고 황당무계한 행보를 걷다가 이제 와서 명확하게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노래를 이렇게 1위 후보곡으로 또 올려놨다. 물론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노래가 트롯곡인데 트롯 방송에서 1위를 못한다라는 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표를 최대한 열성적으로 해주시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또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녁 8시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한다. 자, 이렇듯 임영웅님의 파워가 지금 차트에서도 제왕으로 불리고 있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이 위클리 투표에서도 정상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더트롯쇼에서도 오늘 임영웅님의 1위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깜짝 놀랄 대격돌이 또 있습니다. 이번엔 서점가에요. 최근 임영웅님의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라는 책자가 출간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니까 이젠 BTS의 책과 임영웅님에 대한 책이 박빙이다. 팬덤 구매 열기가 후끈하다. 자, 근데 제가 이 내용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 기사 설명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이 책 다 구매하셔야 된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 현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방탄소년단과 가수 임영웅이 서점가에서 맞붙었다. BTS의 첫 공식 회고록 비욘드 더 스토리와 가수 임영웅의 분석서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가 7월 서점가를 달구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계 탑스타들의 책인 만큼 팬덤 독자들의 구매 열기가 뜨겁다. 두 책 모두 예약 완판으로 일간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기록했고 예술, 대중문화 분야에서 1위를 번갈아 기록하며 순위를 앞다투고 있다.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식 출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BTS의 책이 먼저 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지금 베스트셀러 종합 1위, 예스24 주간 베스트셀러 종합 3위. 자, 이 책은 BTS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빅히트 뮤직, 바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서 최초로 나온 공식 오피셜 책자입니다. 그래서 BTS가 결성되고 최고의 스타가 되기까지의 이 과정과 인터뷰를 다 담았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의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12일에 정식 출간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가요계에서 큰 팬덤을 보유한 BTS와 임영웅 관련 저서가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어 경쟁적인 구도가 형성된 것 같다.
두 책 모두 예약 판매 시작과 동시에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앞으로도 베스트셀러 순위 경쟁이 이어질 것 같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BTS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서 직접 출간한 공식 오피셜 책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까지 이 책자 안에 전부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는 임영웅님에 대하여 극찬을 하는 28명에 달하는 전문가분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또 무대에 대한 비하인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정식 책자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는 임영웅님의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가 뭐 직접 등장하거나 인터뷰를 했거나 소속사에서 인정한 책자가 아닌 모든 책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BTS의 이 책자는 공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방탄소년단의 팬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대대적으로 구매를 할 것이고 해외에서도 구매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온 책자가 공식 오피셜 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맞붙었다라고 해서 이거 구매하셔야 된다라는 거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그냥 선택의 문제예요. 다만 소속사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장려하고 있지도 않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임영웅님의 책자가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 임영웅님의 회고록이 담겨 있었다면 이 책은 또 이 방탄소년단과의 또 하나의 경쟁이 돼서 정말 불티나게 지금보다도 2배, 3배, 4배 팔려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저게 공식 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이것을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선택의 문제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아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 직접 발간되는, 출간되는 공식 책자가 나온다면 또 그 책자의 판매량은 제가 볼 땐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만 조금 참고 기다려봐야 하지 않나. 방탄소년단의 회고록 역시 10주년 기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임영웅 님도 10주년 기념으로 나올지 아니면 뭐 차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 기간에 맞춰서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언젠가 나올 그 공식 책자의 판매량은 아마 압도적일 것이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과 방송 등장에 대한 이야기 좀 전달해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정오의 희망곡 MBC 공중파 생방송 프로그램인 라디오에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자, 제가 요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요걸 또 들으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아주 깜놀하실 것 같거든요. 자, 제가 바로 한번 재생을 좀 해볼게요. 김신영 씨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것 같아요. 진짜 레전드예요. 와. 효도를 할 거면 네.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팅을 할 줄 알아야 그게 효도다. 맞아요. 진짜 임영웅 씨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요즘 들으셨죠? 효도를 하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을 성공해야지 효도다. 그러면서 김신영 씨가 이러한 말을 했죠. 너무 친해지고 싶다. 요즘 너무 친해지고 싶다. 이게 6월 25일 날 나왔던 생방송 라디오 이야기입니다. 효도하기가 너무 네. 저는 피부티도 있지만 저는 임영웅 씨랑 정말 친해지고 싶어요. 저 축구 좋아해요. 저도요. 축구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예, 저 진짜 헤딩 100번 할 수 있어요. 네, 저 200번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세트피스 잘하니까 네. 연락 한번 주시고. 네. 이쯤에서 저희 노래 너무 웃기지 않나요? 임영웅님이 축구 좋아한다라는 걸 아니까 이 김신영 씨하고 함께 진행하는 진행자분이 헤딩 100번 할 수 있다. 난 200번 할 수 있다. 그래서 패스도 잘할 수 있으니까 꼭 임영웅 씨 연락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이 여자 연예인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7월 9일날 방송된 이야기도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배포가 되길 바라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저도요. 임영웅의 모래 알갱이. 네. 임영웅 씨 팬클럽이 이제 바로
영웅시대. 네. 이거 활약이 엄청난데요. 그만큼 이제 또 선한 영향력도 엄청나다고 하죠. 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임영웅 씨 생일 기념으로 기부 엄청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전국 곳곳 봉사활동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어떤 팬분이 한 인터뷰를 보니까 임영웅 씨의 노래로 얻은 행복을 남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다 이러죠. 자, 들으셨죠? 임영웅님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영웅시대 분들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윤도현 씨의 똑같은 앞에서 김신영 씨의 이 MBC 라디오 방송이었잖아요. 요번엔 윤도현 씨의 MBC 라디오 방송에서 등장한 임영웅님의 또 극찬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임영웅의 런던 보이 듣겠습니다. 임영웅 씨는 트로트 가수로 사실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음악인이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좀 했었는데요. 지금 들어보시는 이 런던 보이라는 곡 들어보시면 굉장히 락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는 그런 곡이고 장르가 이제는 뭐 장르 구분 없이 임영웅 씨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임영웅의 런던 보이 듣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대단하죠? 라디오 생방송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 윤도현 씨하고 김신영 씨는 정말 연예인 생활을 오래 한 베테랑 연예 선배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친해지고 싶다, 함께 축구하고 싶다, 심지어 밴드 음악을 정말 긴 시간 동안 해왔던 윤도현 씨는 임영웅님의 런던보이를 듣고선 이 노래는 락적인 락 그 자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넓혀가며 다장르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다. 자, 이렇게 인정하는 임영웅님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안티들이나 몇몇 언론사나 말도 안 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횡포는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그 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과 깜놀 쾌거 소식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제 못 보신 분들 계신다면 제가 정리해 놓은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들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최근 근황이 이렇게 우리를 깜짝 놀래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눈부신 영향력 그리고 근황 소식들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이 음악계, 나아가서는 뭐 광고계, 다양한 곳에서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거 아마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당연히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빛납니다. 자, 이거는 6월 25일 날 올라온 유튜브 영상입니다. 바로 부산의 한 가톨릭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였는데요. 덕신성당이라는 곳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전 사실 이 천주교는 잘 모르지만 가톨릭이면 천주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음악회를 열었는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이 음악회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가 이렇게 열창되어서 흘러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가 다양한 형태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은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 보면은 예명예술단이라는 이 오케스트라 예술단 악단에서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또 굉장히 의미 깊게 전체 합주로 연주한 영상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이 영상이 또 조회수가 3.8만 회나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오케스트라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커버 연주를 보고 정말 가슴이 뛰었다, 감동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오케스트라 악단이나 아니면 이런 음악회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단순히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제가 시작하지 않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이십니까? 국민가수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커버하는 분들이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던 부분이지만, 지금 보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 보이세요? 대금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제가 뭐 검은고도 말씀드렸고 다양한 이 사례를 한 번씩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엔 이렇게 대금으로 또 임영웅님의 노래를 열창하고 계시는, 열창이 아니죠, 연주하고 계시는 이런 커버 영상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내에서의 파워 내리다 보니까, 자, 제가 뭐 보여드렸던 뭐 소시 영상도 있고요. 또 보이십니까? 모래알갱이 장송호라고 하는 분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이렇게 커버를 해 주셨는데, 자, 이분도 1일 전에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바로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트롯 가수 후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보니까 모래알갱이만 부른 것이 아니라 쭉 내리다 보니 여기 보이세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노래도 이렇게 커버를 하셨던 걸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후배 가수들, 또 많은 현역 가수들, 동료 가수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트롯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열창한다는 얘기예요. 임영웅님이 트롯 가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는 사실 아시다시피 발라드 곡으로 발매된 노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트롯 가수 동료들이나 후배들, 장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발라드 곡을 열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르의 다름은 있을지 몰라도 미스터 트롯이라는 트롯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말 대성공을 이룬 선배 가수님의 노래이기 때문에, 비록 장르는 발라드일지라도 트롯 가수분들이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를 열창하는 게 아닌가. 또 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임영웅님의 후배분들, 동료 가수분들에게 그 영향력이 막강하게 번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코인 노래방에서 100번 부른 노래, 마지막이 아닌 시작입니다. 알고 보니 강원도에서 실버 트롯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버 세대 분들이 등장을 하여서 경연대회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 당연히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열창이 됐습니다. 아내를 위한 노래를 부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강원도에서 열린 실버 대회에서 우승자의 실력은 듣는 순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종선 씨는 중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불렀고, 객석에서는 떼창이 흘러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선곡한 이 김종선 씨의 사연을 들어보니 사실 아내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였다라고 했는데, 예선에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 바람에 아내를 보고 원주 본선 이 현장에는 따라오지 말라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몰래 응원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사랑하는 아내분을 위해서 부른 분이 최우수상을 또 타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임영웅님의 노래 자체가 이 실버 세대 분들에게서는 거의 인지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분이거든요. 김종선이라고 하는 분, 아내분을 위해서 부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현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임영웅님은 팬분들을 위해서 부른 노래지만, 아시다시피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이제 나만 믿어요에 이어서 결혼식 축가 노래로도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분을 위한 노래로서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해 요즘 많은 분들이 근황 소식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직접적인 근황 이야기도 앞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임영웅님 하면 가장 기다려지고 있는 것이 콘서트 또는 2집 앨범 발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2집 앨범 발매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임영웅님의 음악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최근 우리에게 전달된 소식 중에 우리 모두를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든 소식 중에 하나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사 소식일 겁니다. 이 마포의 정말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메세나폴리스를 51억 원에 매수했다. 이 얘기가 부동산 업계에서도 엄청나게 번졌죠. 임영웅님의 정당한 능력과 이런 성공 신화가 널리 번졌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매수했다라고 하는 이 메세나폴리스 자그마치 51억 원을 현찰로 구매했다라는 건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메세나폴리스 구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 메세나폴리스가 있는 앞에 지하철역, 그 지하철 합정역 사거리에서 임영웅님이 고구마 장사를 하며 그때부터 지켜봤을 건물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이 매입한 이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 그냥 일반 방도 아니고 펜트하우스를 매입을 했어요. 전용 면적이 244제곱미터로서 평수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0평에 육박하는 펜트하우스를 왜 임영웅님이 매입을 했을까? 이게 지금 보면 구조도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뢰 펜트하우스가 크다라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펜트하우스의 규모를 보면 어떻습니까?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스터룸이라고 해서 임영웅님이 잠을 자는 안방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임영웅님이 라이브 방송을 했을 바로 드레스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생긴 구조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거실에 이렇게 큰 식탁이 있고 테라스가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을 만큼 최고층이거든요. 펜트하우스라는 건. 그렇다면 임영웅님이 도대체 이곳을 매입한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자, 안방부터 거실. 자, 보세요. 서재도 있죠. 여기에 침실이 1개, 2개, 3개죠. 메이드룸도 따로 있죠. 주방도 따로 있죠. 식당도 따로 있죠. 거실도 따로 있습니다. 이게 혼자 살기에는 너무 거대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임영웅님 한 명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 넓은 집에서 거주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봤던 장면 중에 이 나 혼자 산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한 이 빅뱅의 태양 멤버의 집이 떠오릅니다. 이 태양이라는 멤버의 집도 당시 굉장히 넓어서 화제가 됐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방, 드레스룸, 거실, 주방, 식탁, 그러면서 각각 집안의 이런 미술 작품들도 전시를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 같은 이 드레스룸도 당시에 공개가 됐었죠. 침실이 또 따로 있고요. 정작 침실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넓은 집안의 연예인들을 소개를 해드리느냐? 특히 가수들, 뮤지션들은요, 이런 거대한 공간에서 별도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 그 작업이 무엇일까요? 자, 이게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임영웅님의 실제 펜트하우스 이 내부 영상이거든요. 임영웅님의 집 그대로를 촬영한 건 말이 안 되지만 임영웅님이 매수했다라고 하는 그 구조와 거의 동일한 구조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가는 현관문부터 완전 으리으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피아노도 있고 주방도 있고 다양한 공간이 이렇게 드러나죠. 자, 그런데 방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님은 뮤지션인데 물론 그냥 가수라면 이 빅뱅의 태양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자, 그냥 가수라고 한다면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임영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목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방 무엇을 할까요? 바로 음악 작곡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추는 임영님이 최근에 이 라이브 방송을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임영님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아시다시피 뒷배경에 드레스룸, 옷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라이브를 하던 순간에 임영님은 아시다시피 촛불을 켜두고 노래를 불렀을 만큼 사실 이 집안 내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연예인 역시 사생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임영님이 이 정도로 비밀리에 아예 보이지 않게끔 라이브를 한 적은 사실 드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임영웅님이 집안을 보여줬을 때 혹시 팬분들에게 뭔가 알 수 없는 스포일러 장면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 만큼 뭔가 굉장히 임영웅님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좀 예측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드레스룸은 임영웅님의 집 공간 중에서는 정말 작은 공간입니다. 큰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죠. 드레스룸. 침실 1 옆에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여기 나오는 곳은 그냥 드레스룸이 아니라 정말 여기는 큰 공간이에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여기에서 라이브를 한 게 아니라 요 작아 보이는 요 작은 드레스룸. 그랬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앉아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았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임영웅님이 집안에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팬분들 사이에서도 제가 SNS나 커뮤니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이 집안에서 그냥 펜트하우스를 구매한 게 아니라 임영웅님이 작곡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큰 곳을 구매한 게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반론이 있죠. 임영웅님의 신사옥에 가면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는 녹음실, 작업 공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임영웅님이 굳이 그 공간에 놔두고 이렇게 집안에서 하겠냐. 근데 반은 맞고 반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작곡 작업을 하는 뮤지션들은요. 내가 악상이 떠올랐을 때 내 주변에 작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떠올랐던 가사라던가 떠올랐던 어떤 멜로디라던가 그것을 직접 피아노를 치거나 멜로디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작곡 작업을 하거든요. 임영웅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집 앨범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발매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물론 쟁쟁한 작곡가분들도 작업을 하겠지만 꽤 많은 노래가 임영웅님의 손끝에서 탄생하겠구나. 런던보이, 모래알갱이와 같은 수많은 자작곡들이 임영웅님 손에서 탄생하겠구나. 그러려면 임영웅님은요 24시간 악상과 멜로디와 작사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한가득할 겁니다. 유명한 작곡가도 노래 한 곡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만약 임영웅님이 이 집 앨범에 나의 자작곡을 가령 예를 들어서 3곡 또는 5곡 이렇게 만들어서 넣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임영웅님이 회사와 집을 오가면서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회사도 저녁이 되면 문을 닫잖아요. 새벽에 내가 씻지도 않고 일어나서 다시 소속사까지 막 가가지고 무언가를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넓은 펜트하우스라면 이 방방곡곡 안에 여기에 뭐 작업실, 녹음실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싱어송라이터들은요. 자기 집안에 이런 작업 공간 하나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펜트하우스를 구매한 건 단순히 투자 목적이나 그냥 첫 집을 구매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속사와 가까운 이점도 있겠지만 임영웅님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싱어송라이터라는 그런 원대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입구부터 아예 피아노도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물론 이게 뭐 작업 공간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작업이 임영웅님의 아파트에서 이루어질 앞으로 3집, 4집, 5집 나올 앨범들 역시 비슷한 이유 때문에 임영웅님이 이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게 아닐까.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